안녕하세요. 이번에 갈 거는 이제 3강 6번인데, 변형 포인트 여기서는 이제 커뮤니케이팅 사이언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과학을 전달한다. 과학을 의사소통으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문이 아주 중요해져요. 변형 포인트가 이제 여기서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형 포인트, 아니, 왜 이래? 변형 포인트가 없지 않나 보니까 제가 이걸 하나 통으로 이제 복사를 했다가, 하는데, 이거 하나 고쳐 써야 되는데, 잘못 고쳐 써졌나봐. 앞에서는 변형 포인트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빈칸, 어휘 빈칸이 해놨네요. 그럼 제가 이렇게 또 다른, 아이씨, 이게 아니지. 잠깐만요. 다른 곳, 이 밑줄음미가 가능해요. 그래도 이제 맥락은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출제 포인트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가면서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간접 연계 지문으로 포함을 한다 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한마디 더 하자면 1916년인가? 16년인지 12년인지에 역대급 수능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3개를 뽑아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와 관련된 소재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출처는 달라요. 그래서 문제 내기 아주 좋다 하는 거. 여기서 같은 경우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은 최고급 형은 아니지만 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중급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급 정도 문제는 된다. 근데 이제 약간의 흠이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중급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져 버리는 게 단서가 너무 쉽게 이 본문대에서 가까운 데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만 보면은 equal number of words as of things, 사물에 대한 것만큼이나 똑같은 수의 단어, 쓸데없는 단어가 없는 상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부분만 놓고 보자면. 그런데면 답을 여기서 여러분이 찾는 게 어렵지는 사실상 않아질 거야.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지문 자체는 좀 이제 괜찮았다 하는 건데, 다른 곳으로 문제 출제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가봅시다. 이거 먼저 보고 나서 그냥 밑에서 이제 보죠. 지문 자체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Modern Scientific Writing in English. 영어에 있어서 현대적인 과학적 글쓰기는 이렇게 되죠. 현대적인 과학적 글쓰기는 began in the 17th century. 17세기 시작되어졌습니다. With also such as Francis Bacon, Robert Boyle, and Isaac Newton. 이러한 저자들과 함께 시작되어졌다. 우선 이제 여러분 생각에는 과학적 글쓰기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앞에 제목에서, 책 제목에서 본 게 뭐냐? Communicating Science 했잖아요. 그죠? 갑시다. This period was characterized by the intense debate over the nature of language generally. 이 시기는 특징이 지어졌죠. 무엇으로? 강력한 논쟁입니다. 무엇에 대한? 전반적으로 언어의 본질에 대한 논쟁으로 이 시기가 특징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여든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At issue was, 원래는 실제 주어는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주어고 동사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 at issue에서 이놈이 주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문법일 때 이 부분은 원래 주의라는데 여기서는 프리즘드 파워가 이 부분이 복수였다 치자고, 복수였다 치면 이게 복수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를 해라. 문법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이 깨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주어가 아니다 하는 거,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래서 도치가 됐을 때 문법을 주의하라는 사본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저는 별도 문법을 하라는 얘기 안 해요. 고3한테 컬이라는 것은 쥐약이에요, 쥐약. 아니면 학생이 5등급, 6등급이어가지고 이런 경우라면은, 경우는 틀리지만 4등급 이상이다 그러면은 컬이 타는 거, 시간 그냥 다 날리는 방법입니다. 그래, at issue니까 논쟁이라는 얘기죠. at issue에서 논쟁이었던 것은, 그럼 여기서 이제 issue라는 개념이 결국 여기서는 디베이트 개념이에요. 디베이트나 여기서 얘기나 같은 단어입니다. 의미상 중요하다 개념이 아니라. 그게 이제 논쟁이 됐던 것은 뭐냐 하면은 추정되어진 단어의 힘이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이 word라는 개념이 결국 랭귀지의 개념이 되니까 뭐 하려는 언어의 힘이냐 하면은 컨트롤 놀리지, 지식을 통제하려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을 통제하려는 언어의 힘. 그러니까 말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식이 달라진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의미상. As Bacon put it. 여기서 put이라는 얘기는 express의 개념입니다. 베이컨이 말을 했듯이, 표현을 했듯이. 뭐 하려는 언어의 힘이냐면 to person overall the understanding. 이해. 그럼 여기서 이해라는 것도 지식에 대한 이해력이 되겠죠. 이해를 강요하거나 오버라는 얘기는 지배해버린다, 압도해버린다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강요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 all into confusion. 그러니까 모두를,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되겠죠. 듣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혼란 속으로 넣어버리는. 그리고 lead men away into numberless empty controversy and idle fancy. 그리고 결국 사람들을 또 어디로 이끌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수히 많은 공허한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고 그죠? 뭐 이제 지식을 강요하고 뭐 혼란에 빠뜨리고 공허한 논쟁이나 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라는 얘기는 게으른 어떤 공상이 되게 버리게 한다. 그러니까는 논쟁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데 말장난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언어가 그러니까는 결국 헷갈리게 만드는 이경우란 얘기죠. 그러니까 헷갈리고 논쟁이 나게 시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이겠죠? Bacon was the first to claim revolt against Elizabethan style of writing. 그래서 이 베이컨이 그래서 첫 사람이 됐습니다. 주장하는 첫 사람이죠. 뭘 주장하냐면은 반란을 주장하자. 이분 보세요. Claim revolt against Elizabethan style of writing.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 부분을 여기서처럼 밑주름이 그래도 이 문제나 지금 저기 내용은 반대가 돼 있어. 그래서 결국 베이컨이 베이컨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언어 사용이 남한테 지식을 강요한다거나 헷갈리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반란이잖아. 그죠? 반란, 리볼트는. 반란을 주장했다. 무엇에 대한 반란이냐면 엘리자베스 시대의 이 글쓰기 스타일에 대한 반란. 그럼 이때 스타일은 뭐냐 하면 이거 자체가 뭐야? 장황하고, 그죠? 혼란스러운 글쓰기 방법이 되겠죠. 글쓰기. 그래서 이놈이 결국 나중에 이놈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가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which of course 물론 include Shakespearean drama. 셰익스피어식 극작이잖아, 그죠? 셰익스피어식 내용 보면 막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니까 애매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한 것이다 하는 거죠. this 이것은 그가 말하기를 이것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것이 pull the veil between the intellect and the world. 가면을 벗겼다 하는 거죠. 가면을 벗겼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가면이면은 지식인과 세상과의 사이에 가면을 벗겼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도 한번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부분도 의미상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를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빈칸 그러니까 밑줄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체 내용을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그리고 웬만한 경우에는 밑줄 의미 부분의 상당 부분은 이게 빈칸 처리가 가능해요. 빈칸. 근데 의미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빈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럼 이 의미는 뭐가 되냐 하면은 실제 이 의미를 빈칸으로 한다 했을 때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일반인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인텔렉트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 전문가 집단 같은 거, 이 과학적인 글을 쓴다든가 이 글을 쓰는 사람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사람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도 이해 가능했다. 이 정도 의미가 돼. 글이 일반인도 이해 가능했다 하는 의미가 된다. 지식인과 세상. 그러니까 지식인과 세속인들 간에 이 거리를 좁힌 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래 베일을 가려놨었는데 베일을 벗기는 게 되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To advance knowledge, 지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보하기 위해서는 especially 특히나 the new experimental philosophy, 특히나 어떤 지식이냐면은 새로운 실험적인 학문의 개념이다.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실험적 학문으로서 이 지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there is a simple, direct and unadorned form of speech need 이렇게 나온 거죠. 원래 주어는 이게 주어가 되고 was need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어는 유도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놈이 지금 그 주어였을 그 동사였을 때 실제 주어는 폼이 이놈이 지금 주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 여기서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 부분 보세요. A simple, direct, unadorned form of speech. 이게 포인트야. 이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일반인도 이해 가능했다는 것이 이 표현 부분에 해당하는 이놈 자체 내용이 실제 이 내용하고 같은 개념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같은 개념이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간단하고 직접적이고 장식되지 않으죠. 장식되지 않은 형태의 이 연설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언어 대신의 연설로 보면 돼. 이것이 요구되어졌었다 하는 거죠. 요구되어졌었다. 과학 진보를 위해서는. 이해됩니까? 과학이라는 얘기는 지식의 진보를 위해서는.
This would lift the veil. 자, 이것이 결국은 뭐야? lift the veil. 그럼 여기서 lift the veil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왔잖아요. pull the veil. 이 부분하고 똑같죠. lift the veil. 이 부분 자체도. 이게 지금 위에 있었던 pull the veil 하는 거였고. and provide. 그래서 제공을 했다 하는 거죠. 똑같은 수의 단어를 제공을 했습니다. 어디에서만큼 똑같은 것이냐면은 사물에서의 수만큼 여기서는 에서 넘버가 여기 상대됐습니다. number of things와 같은 단어의 수, 똑같은 수를 제공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딱 그 필요한 단어들만 딱딱 써. 그러니까 나중에는 논쟁 소지도 없고 헷갈리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빈칸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가능한 부분. 그리고 이것도 역시 빈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빈칸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빈칸보다는 사실상 밑주름이가 훨씬 더 적절했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문삽을 넣는다? 아니에요. 문삽 문제 내는 순간 이 부분에서 문장 삽입을 넣은 선생님이 있다 그런다면은 그거는 그 선생님 걸르세요. 순서 낸 경우도 걸르세요. 어법 낸 경우도 걸르세요. 다 걸려야 돼. 걸려야 된다고. 문제 포인트가 이래요. 문제 포인트가.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문제를 낸다?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이 능력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자신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유형 저런 유형으로 내는 겁니다. 어떤 지문은 문제가 하나도 변경이 안 돼요. 아예 중인 수준으로 변형을 한다 그러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고3 수준 적정한 수준에서 가치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봐야 될 것은 이거다. 그럼 실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부분들만 알고 있으면요. 주제, 제목, 요약문 이거 다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주의해야 된다가 아니라 앞에서 제가 얘기했을 때 연계 문제 그 가능성을 얘기했을 때 이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 가치가 높아져요. 간접 연계. 그리고 지문의 내용도 풍성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2016년인가 12년에 그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그 지문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예요. 이미 그 지문을 가지고 저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미 작년에 만들어 놨고 올해도 추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고급 문제예요, 제 거.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문제를 보내줄게. 밑에 답 써. 아니, 어디로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요. 그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봐보세요. 문제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것 때문에 여기에 가치가 져야 돼요. 가치가 돼야 된다면. 그럼 실제로 어쩌냐 하면은 이 문제를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버려버리면서 살려주는 다른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그 부분이었다 하는 겁니다. 문제 자체 이거는 괜찮대. 자,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 부분 뜻이 뭐냐면 An ideal language for creative writing. 이건 크리에이티브가 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작가들, 그럼 상상력을 포함해가지고 그럼 여기서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그처럼 문학적인 형태가 되버리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 그게 창의적이니까. 안 되는 거죠. 플레인 앤 클리어. 그럼 여기서 봐봐. 이 부분이 왜 문제가 쉬워지냐면 플레인 앤 클리어. 그럼 여기서 플레인 앤 클리어가 이미 여기 있었잖아. 어디 있었어? 여기. 심플, 다이렉트, 언어도운드. 이거 자체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맞대응해서 쉽게 떨어져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개념이 이 부분에서 사라져 버렸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이런 묘사. 그래서 이제 답은 이거였고 3번에서는 linguistics are only for emotional charged idea.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꽉 채워진, 그러니까 정서로 많이 채워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서적인 게 되면 안 돼. 그러면 혼란만 야기하니까. Often for collaborative work among us. 저자들 간에 협력 이 얘기는 나온 게 없어요. Underlying reason for using writing rather than speech. 말보다는 글로 써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이것도 아니에요. 글이고 말이고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을 얘기한 거지. 단순하고. 자, 이거 여기까지고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